한국 주식이 한국과 주식인데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주식은 네 글자인데 네. 한국 두 글자, 주식 두 글자인데 네. 한국이 중요하냐, 주식이 중요하냐. 네. 그러면은 대부분 이 뒤에 주식에 주식이죠. 주목을 하지만은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주식에서 중요한 거 앞에 두 글자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적 특성이 강해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역색이 강한 나라예요.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고 일단 뭐 구글 맵도 잘 안 되죠. 예, 우버도 안 되잖아요. 네. 예, 우버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버 탈라 그러는데 우버 없고 다 카카오 택시 있고 그것도 막 택시 조합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안 되잖아요. 우버 유럽이나 뭐 가면 다 우버 타고 네. 다니고 동남아 보면 그랩 타고 다니고 다 그러는데 네. 한국은 이제 일단 안 돼. 카카오라는 한국만의 그런 걸 깔아야 돼. 네. 그 다음에 구글맵 안 되니까 뭐 네이버 지도를 보든 막 그런 거 해야 되죠. 진짜 한국은 그 다음에 애플페이, 교통카드 안 되잖아요. 애플페이 또 NFC가 없는 데는 결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되는 게 한국엔 대부분 안 됩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한국은 지역색이 강하고 그 다음에 K-팝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K-팝. K-팝인데 K가 중요하냐, 팝이 중요하냐? K가 중요하죠. K-팝만의 그 아이돌 문화. 대학도 안 간 중학생 애들이 막 맞춰가지고 딱 정확히 칼 군무 잡아가지고 7명이 똑같이 맞춰가지고 삐쩍 마른 애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런 거를 소비하는 이런 문화. 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본은 좀 있는데 아무튼 거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K-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미국의 팝은 미국의 팝송으로 이제 K-팝을 설명이 안 되죠. 미국 K-팝은 이제 혼자 나와서 중얼중얼 거리거나 혼자 나와서 춤을 추면 뒤에 백댄서가 쫙 깔려가지고 막 하거나 뭐 이런 건데 한국은 7, 8명이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똑같이 막 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한국 주식도 너무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팔지 않는 거라는 것 같은 얘기는 좀 보편적인, 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시장에서 하면 좋은 말이고요. 한국 주식은 한국의 지역색을 먼저 잘 파악하시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가치가 큰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국장인데도. 일단은 한국에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게 네. 미국에서 한마디 하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올려. 그러면 그 한마디에 이제 철강주는 다 나락을 가고 네. 자동차 관세 매겨. 그러면 FTA고 뭐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바로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기업을 미리 예측을 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미국은 최강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죠. 한국 같은 약소국은 예측이 안 되죠. 그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하기 싫었던 업무가 사업계획 짜는 업무예요. 사업계획을 짜놓으면 갑자기 막 전쟁이 나. 환율이 막 올라. 또 사업계획 다 수정해야 돼. 사업계획 환율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매출 전망이랑 다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뭐 바꿔요. 계획을 막 바꿔. 11월에 내년 사업계획을 다 짜서 내는데 그렇죠. 3월에 전쟁이 터졌어. 그럼 또 하반기를 다 수정합니다. 수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차피 예측이 안 되고 뭐하러 예측을 하나 싶은데 이제 한국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국 금리만 올려도 한국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은행이 금리만 올려도 엔캐리 청산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죠. 중국이 또 뭐 한다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나죠. 한한령 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도 난리가 막 나요. 네. 근데 무슨 그 성장할 기업을 어떻게 예측하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약한 나라의 증시의 특성을 잘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잘 해보겠다. 왜냐면 여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신나게 한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난 주식을 그냥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할 종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까 이제 펜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폭삭 속았수다. 물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지만 그것만 딸랑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이제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나왔지만 관련주들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어디에 무슨 관세를 때릴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원무부. 그래서 예전에는 막 한국 증시 하면 대표적인 거 딱 떠올리면 사람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거를 떠올렸단 말이에요. 두 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딱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했고 다음으로 매길 품목을 반도체와 자동차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굉장히 그 큰 축을 담당했던 대표 종목이라고 인식됐던 것들에서 돈이 빠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냐?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 거기는 관세랑 무관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 돈들이 관세랑 무관한 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네. 트럼프를 피해서. 그렇죠.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곳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근데 하필 또 딥시크가 나와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딥시크가 나와서 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줄었어. 저비용으로도 이제 돼. 그래서 비용이 줄어서 호재인데 하필이면 또 관세를 막 때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피신해서 오기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들도 오르는 거고, 그 다음으로 오는 곳이 엔터주입니다. 엔터. SM, JYP,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관세와 무관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한국에서 원화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이런 거 다 원화로 결제하잖아요. 한국에서. 네. 성형수술 이런 것도 다 네. 원화로 한 다음에 얘들 매출은 해외에서 달러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수출주죠. 수출주의 구조입니다. 다른 수출주들은 관세 리스크가 있어. 자동차는 환율이 오르면 좋다 하지만 관세를 언제 쳐맞을지 몰라요. 불안한데 엔터주는 원화로 벌고 후랭이 님도 달러로 지금 네. 구글에서 받으시잖아요. 네. 외화벌이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엔터주들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야 여기는 관세 영향이 없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SM에서 새로운 아이돌이 나온다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었구나. 판이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자 엔터주가 이렇게 올랐으면 그 다음에 세트로 따라오는 게 미디어주입니다. 그럼 엔터주 하면은 말씀드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수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YP, 뭐 SM 이런 그런 아이돌 기획사가 그냥 엔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미디어주는 뭐냐?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런 쪽이 미디어주입니다. 미디어주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미디어주도 이제는 괜찮다. 특히나 넷플릭스 발로 가는 거는 달러로 되니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넷플릭스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폭삭 속았수다가 나와도 펜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으면은 또 이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할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 나와가지고 뭐가 올라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었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야 앞으로는 어떤 드라마가 이제 공개되기 전에 이걸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외울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근데 다음번에 이제 그래가지고 했어. 안 올라. 근데 다음번엔 안 올라. 그러면 저번에 올랐는데 이번에 왜 안 올랐지? 그러면은 이 시장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막 아이돌 나온다고 막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 왜냐면 작년에 안 올랐으니까. 야, 작년에 막 누구 나왔을 때도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더라. 작년에 또 박진영 대표가 슈카월드 나와가지고 나 같으면 JYP 산다. 욕 태백이라고. 그랬다가 막 그 뒤로 개폭락해가지고 막 그냥 조롱하는 기사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JYP 너무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작년 말에만 했어도 역시 박진영 막 칭송을 받았겠지만 떨어지기 전에 말해가지고 그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JYP는 좋아요. 똑같이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엔터주에 대한 그 투자 흐름이 생기지가 않았고 환경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주변 환경이. 그렇죠. 지금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항상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엔터와 미디어가 다 좋구나. 전반적으로 돈이 좀
들어오겠구나. 똑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작년에는 뭐 거의 안 오르거나 뭐 찔끔 오르고 말았던 거라면 올해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 관세를 피해 가지고 엔터, 미디어 뭐 이쪽으로 막 지금 오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여기도 관세 영향이 없죠. 그다음에 게임 이쪽. 게임 중에서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다 또 달러로 발생하잖아요, 매출이. 근데 관세 상관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 그런 것들이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그거를 형성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읽고 가야지 아무 이거 없이 그냥 개별적인 이슈만 야 일정주 그래 일정주 하라 그랬으니까 게임 며칠 날 나온다 딱 했어. 지금은 게임주가 좋으니까 돈을 벌겠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관세가 언제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관세 불확실성이 또 내려갈 시점이 언젠가 오겠죠. 그럼 그때는 다시 또 안 좋아지겠죠, 이쪽이. 그리고 반도체나 이쪽으로 다시 가겠죠. 자동차나. 그렇죠. 세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순하게 그 이슈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게 자기가 잘 모르고 해놓고 나서 한국 증시를 막 욕해. 자기가 안 오른다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놓고서는 막 괜히 시장 탓을 해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아니 그때는 임마 엔터주가 안 좋아하고 지금은 좋으니까 다르게 봐야지. 박진영 욕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그게 잘 보이니까 박진영 대표가 너무 억울하겠는 거예요. 그분은 순수하게 회사가 좋으니까 좋다 얘기한 것 뿐인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를 네.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욕을 먹고 또 오르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와서 막 박진영 칭찬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그때 욕만 하고. 그것만 박제된 것만 둥둥 떠다니고. 그러니까요.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배경을 잘 봐야 된다. 흐름, 시장의 머니 무브를 잘 봐야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섹터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한참 좀 버벅댔었던 네네.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좋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좀 이렇게 가지고 노세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왜 좋냐면은 일단은 걔네도 역시 관세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뭐 트럼프가 FDA의 신약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흐름은 좋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막 소나기가 와. 그러면은 일단 피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곳이 또 바이오거든요. 처마 밑으로 어디든 들어가야지. 그렇죠. 막 우박이 떨어져. 그러면 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막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데가 바이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이오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조금 공부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뭐 엔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쪽이 꺾이면은 항상 괜찮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너무나 좋은 시장은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이오도 간만에 좀 좋아졌다. 셀트리온 살까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왜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삼바가 아니고요? 삼바는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피 상위 시총 그 10위 안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종목이긴 한데 삼바 조금 성질이 다르긴 한데 저는 바이오주의 그 지표를 알테오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선호도 그런 거예요. 알테오젠이 일단 강하면 바이오는 다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요즘 뭐 바이오 또 꿈틀꿈틀 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를 보고 소프트웨어 이쪽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급등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리가캠 또 갈 때는 확실히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좀 저는 참고를 해요. 그 섹터를 다 보시네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수들도 나 뭐 조선은 어려우니까 안 봐.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섹터별로 나는 바이오는 예를 들어 알테오젠을 봐. 네이버 카카오를 봐.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좀 보면 이제 요즘 좀 여기가 좋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조선 이런 거 놓칠 수 있죠. 로봇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친 건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고 다음에 이제 될 거를 막 찾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전부 다 봐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반만 잡아도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 해외 나가면은 이 한국이 진짜 얼마나 갈라파고스인지 아, 그 정도입니까? 아니 정말 그 해외 가면은 네. 바로 이제 구글맵 쓰고 우버 불러가지고 가고 이게 되게 이제 막 편하게 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우리나라 해외 가면 이렇게 국뽕 막 맞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죠.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좀 좋게 봐준다. 그건 있죠.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국의 제도가 뭐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참 그런 것들이 한국의 그런 아무래도 반도 국가인데 위가 막혀 있잖아요. 섬이죠. 섬이죠. 네. 일본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동전 쓰고 네, 동전 맨날 갖고 다녀야 되고 네. 일본도 되게 특이한데 한국도 진짜 특이하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근데 본인들이 얼마나 특이한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한글, 한국어 이것만 해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 잘 모릅니다. 해외 나가면 다 알파벳 기반으로 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한국 주식의 한국적 특성을 좀 파악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주식에 집중해가지고 네. 실적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그렇죠. 턴어라운드 주식 네,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한국에 좀 집중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부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자인데 네네. 템베거 같은 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제가 템베거 같은 거 맞춰가지고 몰빵을 해서 그게 템베거 되면 제가 엄청 유명해지긴 할 건데 연속성에 자신이 없어요. 다음번에도 내가 템베거를 고를 자신이 없습니다. 일정 주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거 다음에도 분명히 다른 일정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수익의 폭은 작지만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수백 개씩 막 돌려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 텐베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물론 텐베거를 사고 갖고 있을 자신도 없고요. 10배 올라갈 때까지 들고 있을 자신도 없고 또 다음번에 또 똑같은 거를 골라낼 자신도 없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뭐 블라인드인가요? 그 네. 앱에 엔비디아 뭐 그렇죠, 수십 배 이렇게 네. 내서 퇴사합니다. 뭐 네. 이런 짤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기간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 텐베거 이런 거를 할 텐데 제가 뭐 지금 그렇게 단기간에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죠. 네, 즐겁게 그냥 뭐 아이돌 데뷔한다 그러면 그걸로 하고 게임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소소하게 벌면서 그냥 그렇게 좀 재밌게 사는 거고 물론 저도 사실은 퇴사하기 전에 비트코인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퇴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건 맞습니다만은 그 뒤로 그만한 거를 다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운이었다고 봅니다. 운이어서. 그럼 그 당시에는 네. 단타가 아니고 그냥 몰빵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 1억 천금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했었을 때고 지금은 뭐 1억 천금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템베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